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대통령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삼성전자 자소서 작성법, 문항 분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할 거 없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항 보게 되면 취미나 특기에 대해서 40자 정도로 써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자면 정말 짧죠? 그게 정말 취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작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삼성 임원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취미나 특기에서 좀 보고자 했던 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되도록이면 조직 생활과 비슷한, 즉 혼자 한 것이 아닌 같이 했었던 취미였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혼자 한 건 탈락인가요? 라고 또 그건 또 아니래요. 자,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혼자가 아닌 혹시 취미가 있다면 여러 명이서 함께 했던 그런 취미를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을 우선으로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취미가 무엇이고 왜 그 취미가 혹은 특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왜 그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만 있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 작성하실 때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취미에서 좀 내가 갖고 있다. 솔직히 취미를 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일반 사기업에서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도 취미 자체가 뭐 이런 부분들,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즉, 나에게 왜 이게 힐링이 되거나 회복 탄력성이 되거나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거나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런 방향으로 써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 삼성전자 안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존경하는 인물을 열자로 쓰래요. 제가 생각할 때 열자로 써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 세자에서 다섯 자 대부분 다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열자인 이유는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글자를 좀 길게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유를 40자 정도로 또 쓰게끔 좀 만들어 놨죠. 실제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좀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뭐 유재석은 안 된다, 강호동도 안 된다. 실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티브 잡스,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얘기했어요. 또 어떤 친구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영화 감독도 얘기했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존경하는 사람이 그 누구인지는 상관없어요. 다만 왜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신다고 한다면, 즉 설득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나 그쵸? 혹시 뭐 스포츠, 뭐 특정 어디에 쏠릴 수 있는 스포츠라든지 뭐 혹은 뭐 요즘에 뭐 젠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실제 이러한 부분에서 그 존경하는 인물을 갖고 오시게 되면 면접을 보시는 사람의 또 성향에 따라서 어떤 반감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골랐을 때 저는 그래서 실제 뭐 어떤 직무와 관련된 것 좀 뻔하긴 하지만 없다면 직무에서의 뭐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데려오시는 것도 가장 조금 더 평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진짜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럼 그 사람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설득이 되시면 돼요. 누구를? 면접관을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평이하게 금방금방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그 에세이 1번에서 4번 문항에 대해서 좀 작성 방법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좀 볼게요. 1번 문항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그쵸? 그 다음에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한 가지, 두 가지가 따로따로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그 삼성에서 내놓고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나의 뭐 그냥 가치관이라든지 뭐 인재상에 맞추거나 혹은 사업이라든지 뭐 직무에 맞출 수 있는 방법 등등 정답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정답을 없다고 얘기하냐면 가끔 이게 그 보면 뭐 너무 되게 막 자기가 정답이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만 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보는 사람은 다 다르고 다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른데 삼성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 이것이 꼭 정답인 것 양 마냥 쓰게끔 하는 거는 저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보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작성에 대해서 쓰실 때는 분명히 내 소신을 갖고 쓰시고 설득력 있게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 동기적인 부분이니까 첫 번째 뭐 가치적인 부분을 어필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죠.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혹은 그 어떤 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실제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걸 찾아보는 과정에서 너네 삼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하는 어떤 내 가치적인 부분에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회사만 볼 게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즉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어필해 보시는 것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직접 회사와 매칭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인재상 중에 나오고 적합한 인재상을 하나를 고르시고 실제 그와 관련된 경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 되도록이면 이 경험은 직무 경험이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꼭 그거 선생님 전 직무와 관련된 이게 좀 없어요. 그러면 못 쓰는 건가? 이런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적인 정답? 이거는 정말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맞춰 쓰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여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가치관을 어필하시든 인재상을 어필하시든 혹은 사업이나 직무를 어필하는 것.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너네가 삼성이 현재 하고 있는 게 A 사업이 있지 않느냐 혹은 B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런 A 사업에서 이런 목표를 갖고 있잖아. 너네가 만약에 2023년까지 뭐 수출 얼마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거나 혹은 뭐 폴더블 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즉 여기에도 밑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거나 성과를 내거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했어 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정말 매칭이 명확하게 될 수 있겠죠. 즉 기준점은 딱 하나예요. 내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들어가서 너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조하거나 내가 너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형태의 글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뭐 이것저것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마시고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직무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삼성전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직무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공계 직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직무를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무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기업 분석 정말 막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생산 기술, 품질 관리, 설계 등등에서 어떤 최근에 이슈가 있는지 그 이슈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까지만 찾아서 작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밑에 예를 좀 들어놨죠. 저는 어떠어떠한 전공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에 어떠어떠하게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너네 삼성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나와도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꼭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좀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 동기 자체는
두 줄에서 세 줄밖에 안 돼요. 뭐 그 이상 나올 게 어딨어. 난 여기 돈 벌러 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700자 이상을 씁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 200자 내외에서 지원 동기를 마무리하시고 뭐 그에 대한 분량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뭘 쓰시면 될까요? 700자니까 나머지 부분은 입사 후 포부, 그쵸? 입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꿈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자, 이루고 싶은 꿈은 뭐예요? 그쵸? 첫 번째, 직무를 벗어나지 않는 게 첫 번째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는 삼성이지 LG가 아니고요. 여기는 삼성이지 SK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삼성이지 당신의 진짜 일반적인 꿈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즉 뭐예요? 들어와서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나 회사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한 분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써놨죠? 본인이 직무를 생각하고 삼성전자, 자, 구체적인 실천사항, 여기도 써놨네요. 구체적인 실천사항 하나 혹은 두 개란 얘기는 실제 직무에서 있을 법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그쵸? 혹은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자, 현실적으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친구들도 있죠. 수율을 몇 퍼센트 이상 올리겠다. 본인이 혼자 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작은 이슈나 혹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입사 후 포부죠. 그래서 이런 입사 후 이루고 싶은 꿈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보셔도 돼요. 뭐 첫째,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는 이런 게 있겠고요. 뭐 둘째, 어떻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형식도 괜찮고, 아니면 1년 차, 뭐 3년 차, 뭐 5년 차,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내가 할 법한 내용들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연차별로 얘기하시는 거는 당연히 요거를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삼성 직무와 관련된 내용들, 이 직업인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쓰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나 혼자 삼성에 들어가서 1년 차에는 자격증 이렇게 딸 거고 3년 차에는 내가 그 주임이 돼가지고 내가 그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무 인터뷰를 혹은 이제 솔직히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많이 나옵니다. 좀 보시고 좀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좀 금방 써질 수 있죠. 즉 인터넷에 안에 있는 다양한 삼성전자에 있는 실제 나하고 좀 비슷한 직무에 있는 분 혹은 명확하게 그 직무에 있는 분을 찾아서 인터뷰한 내용을 면차별로 혹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나 업무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조금 녹여서 쓰신다고 한다면 솔직히 3번 지금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금방 매칭해서 회사에 맞게끔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본 문항을 좀 봤고요. 좀 이번에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써놨는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갈까요? 자, 개인적인 목표가 아닌 회사 내에서의 직무, 이것도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양식에 대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다시 올려놓을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좀 다운을 받으셔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2번 문항 보게 되면, 자,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혹은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세요. 그리고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든 상관은 없다. 하지만 네가 성장 과정 뭐죠? 가치관이나 혹은 신념을 갖게 된, 그쵸? 신념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무엇이냐?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자, 보세요.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제발 이건 뭐예요? 쓰란 얘기잖아요. 뭐 한 줄에서 세 줄까지는 네가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 네가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됐는지 과거의 경험을 명확하게 써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빼먹고 그냥 써요. 자, 그러면 명확하게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에세이 2번 같은 경우에는 1500자예요.
자, 이게 포인트인데, 혹시 삼성에서 이 1500자를 하나의 사례로 쓰라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 10개 쓰라고 한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글자 수가 뭐 1000자 이상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조금 놓아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 1500자를 하나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글발이 약하고 특히 이공계 친구들, 우리가 한글이 제일 잘 안 되잖아. 근데 자꾸 한글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빼주시고, 글자를 뭐 하다못해 1500자니까 500, 500, 500, 맥주 500 말고 500, 500, 500자로 사례를 3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700, 한 800 해가지고 2개로 쓰시거나,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게 더 가독성적인 부분에서도 더 눈에 잘 띄고 잘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는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구조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소제목 쓰고 본문 쓰고 소제목 쓰고 본문 쓰고 하면 크게 하나, 2개 정도의 사례가 나왔을 때는 가장 왁구가 이쁘죠. 그러면 3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3개를 쓰면 이건 이상한가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근데 왜 그거를 뭐 어떤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지 저도 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여기서 2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또 한 가지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꼭 그러니까 직무와 연관성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난 직무와 관련된 사례해야 돼. 이렇게 좀 신념, 막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좋은 건 사례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단체 생활에서의 팀 프로젝트, 뭐 예를 볼게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높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실제 본인이 했던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프로젝트는 2가지가 있겠죠.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과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는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그 프로젝트가 우선시 돼야 되겠죠.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직무와 관련된 어떤 팀 프로젝트가 없어. 그러면 2번째 거 써야죠. 내가 일반적인 뭐 삼겹살집, 커피숍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직무 사례가 없어서 못 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를 직무에 좀 맞추려고 해서 억지로, 그쵸? 억지로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설프게 쓰면은 티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것만큼 좀 수정을 먼저 해주고 싶은 그런 사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오히려 이렇게 티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쓰시려고 한다면은 되도록이면 진짜 내 사례와 관련된 첫 번째 거 쓰시고, 그 안에서 직무와 연관되면 그거 먼저.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2번째 일반적인, 지금 팀 프로젝트의 예시로 들었는데 일반적인 사례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뭘 가져도 상관없어요. 자, 문항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3번부터 보게 되면은 1번, 2번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전공 팀 프로젝트가 있다면 연결을 해도 좋다. 이건 추천이에요, 추천. 절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고요. 왜냐면 실제 그렇잖아요. 만약 기계과예요. 뭐 연력학이든 뭔가를 좀 배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그 안에서 하게 되지, 다른 것들을 하게 되기에는 좀 다른 뭐 일반 뭐 글쓰기에서 팀 프로젝트 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 좀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당연히 그 팀 프로젝트는 만들기조차도 힘들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공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공 안에서 했던 사례에서 우선 찾아보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대표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찾다 보면은 최소한 한 3개에서 5가지 정도의 대표 경험들을 아마 작성을 하실 겁니다. 즉 자기 분석이죠.
자기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사례를 찾으시면은 대부분 이거 갖고 돌려 쓰게 돼요. 돌려 씁니다. 뭐 언제 또 새로운 거 찾아. 돌려 써야지. 시간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전공 안에서 찾아보는 거. 그리고 이거 안 하셨으면 이거부터 먼저 하세요. 지금 삼성 자소서 쓸 때가 아니고요. 이 4개 경험 정리부터 하시고 시작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거 안 하면 자소서 바뀔 때마다 새로 경험을 또 쓰고 또 써야 돼. 그것만큼 에너지 쪽쪽쪽 빨아먹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적인 부분에서의 경험 몇 개를 좀 뽑아보시고 그걸 카테고리화해서 매번 요 사례나 이런 데서 좀 빨리 돌려 쓸 수 있고 문장에 맞춰 쓸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사회 이슈 중에서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와 관련 자신의 견해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신에 대한 견해를 쓰세요 라고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죠. 자, 그 얘기가 뭐냐? 1번, 2번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4번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이거를 어떤 생각을 갖고 뭘 했고 이런 어떤 부수적인 내용을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즉 본인의 생각은 되도록이면 지양 꽉꽉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대놓고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쓰세요 라고 했던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게 제일 좋죠. 일단 3번은 내 생각 써도 되는 곳이에요. 괜찮아. 자,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좀 볼게요. 지원하는 직무, 사업과 연관된 이슈를 조사할 것. 뭐냐면 정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 자, 사회 이슈 중 정말 사회 이슈는 되게 많죠. 물가도 올라가고 주식 얘기도 있고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조사하면 딱 이 3번 문항 밖에는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성, 예를 들면 삼성에서 지금 전무야. 면접에 들어갔어. 쭉 보다가 3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기계과라고 볼게요. 기계과야. 아니 제가 기계과 제가 기계과 여러분들이 면접관이고 이제 설계 파트에서 직원을 뽑아. 제가 기계과인데 여기 안에다가 실제 삼성과 관련 없는 뭐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뭐 유기견에 대한 뭐 이슈 이런 걸 썼어. 뭐 이슈는 관심 있겠죠. 근데 유기견 썼어. 근데 그게 뭐 그죠? 직접적인 연관이 와닿지 않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삼성 사장이고 들어와서 이 문항 자체도 연관성 있게 얘기해 주시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조건 다른 이슈로 쓴다고 해서 탈락 이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3번 문항에서 해당하는 산업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시고 그에 대한 방향이나 개선 사항을 얘기해 주셨을 때 실제 3번 문항 쓰는 것도 편하실 거고요. 나중에 면접 가서 지원 동기나 그리고 뭐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 대답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점수가 막 높을까요? 점수가 높은 시대는 지났어요. 자소서 갖고 점수가 높은 시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은 실제 면접에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는 거죠. 그죠? 부수적인 자료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부수적인 자료니까 뭐 대충 숫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실제 관련 없는 내용을 자꾸 써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이 삼성 에세이에서 1, 2, 3, 4번 중에 가장 비중이 작은 부분이 3번이라고도 많이 하죠. 근데 이 3번은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다고 한다면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맞아요. 쓰는 것도 쓰지만 나중에 면접에서도 활용이 돼요. 뭐 그럼 물어보겠죠. 아니 선생님 자꾸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 3번 어떻게 쓰는 게 좋냐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우선은 회사와 관련된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그런 걸 첫 번째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거예요. 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기술 등등에 대한 분야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이슈에서 여러분들이 쓴 이슈가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 이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 해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뭐 의견도 있긴 하겠지만 개선이나 해결이나 수정이 될 수 있는지 요게
여러분들이 의견으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뉴스를 다 복사해서 갖다 넣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럼 티나. 글빨이 달라. 글빨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슈적인 부분은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쓰시고,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은 이러한 상황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혹은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혹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이어갈 수 있죠. 하나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즉,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디램이든 뭐 이런 이제 가격이 다 올라요. 오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뭐, 미국의, 그러니까 대만의 TSMC가 이제 뭐, 가격을 또 올린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뭐, 만약에 올려야 되는 상황이야. 뭐, 이런 이슈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슈들은 다들 많이 쓰겠죠. 근데 어떤 이슈를 가져오느냐,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관련된 산업을 조사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우선순위를만 제가 선택을 해드린 거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이 반도체와 관련된, 혹은 뭐 핸드폰과 관련된 이슈를 가져왔다. 그러면 우리 삼성의 입장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슈,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조금 바뀌면 더 도움이 되실 건지를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우리가 개발한 뭐 A-3이라는 제품이 있다. 근데 그 삼성에서 만든 이 A-3이라는 제품이 실제 지금 현재 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더 많이 팔려야 되는데 못 팔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혹은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나라에서는 우리 삼성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되거나 어떤 판로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팔 수 있는, 이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 즉 개선 사항이나 수정 사항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에 맞춰서 써보신다고 한다면 3번 문항은 조금 더 쉽게 작성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슈를 던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슈를 던지시고, 그런 이슈의 안에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혹은 수정이나 해결이 돼야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분야로, 정치, 경제, 뭐 국제도 마찬가지, 국제적 정세도 마찬가지고요. 뭐 경제, 문화, 사회, 그다음에 뭐 법률, 뭐 등등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개선이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지 그 개선 사례를 쓰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문장 쓰는 거 되게 쉬울 거예요. 이거. 네, 조금 더 수월하겠죠. 물론 이제 글빨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좀 다르겠죠. 네. 그래서 3번 문항은 좀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 대망의 4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1, 2, 3, 4번 문항 중에서 특히 이 4번 문항은 정말 좀 비중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직무 중심 채용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쓰신 분들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항을 좀 쓰면서 볼게요. 역시 여기도 천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문항은 되게 쉽게 쓰더라고요. 본인이 했던 뭐 지식이나 혹은 이제 기술이나 혹은 실습을 금방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에 대한 순서들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항부터 좀 우선 볼게요. 자,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 등에 대해서 심화 전공, 프로젝트, 논문, 공모전. 자, 어느 정도 범위를 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 자, 적합한 사유. 이유를 적으라는 거죠. 즉 뭐예요? 나를 설득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전문 지식이 1순위일까요? 경험이 2순위일까요? 이건 여기 이 직무라는 게 포인트가 첫 번째가 있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죠. 전문 지식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뭐 연력학이든 전기공학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을 배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여기다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죠. 성적 증명서 때문에 다 나오잖아. 근데 그 안에서 저는 A뿔 받았고, 이거는 뭐 똑같은 성적 증명서 또 얘기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강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이 경험적인 사례에서 대외 활동 중에서도 인턴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프로젝트나, 솔직히 말하면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졸업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좀 가장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논문을 같이 썼던 부분, 이건 이제 대학원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꼭 이공계만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인문사회계열 친구들, 뭐 영어, 마케팅 이쪽 친구들도 되도록이면 경험을 1순위로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내가 배웠던 전공 지식 안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전문 용어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부분을 구성해 주세요.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다 전문적인 표현을 위해서 직무 지식과 관련된 용어가 조금 지속적으로라고 했는데, 이거는 불특정이에요. 뭐, 제가 뭐 이제 이공계열 친구들을 많이 좀 지도를 했을 때, 가끔 저도 못 알아보는 그런 뭐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가끔은 낱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천자를 다 그걸 쓰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최소한 3개에서 뭐 5개, 많게는 뭐 10개여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했던 프로젝트 안에서 했던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 그 대신 본인도 모르면 안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전문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딱딱딱딱 몇 개씩 박힐 수 있도록, 제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좀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왜? 실제 대부분 다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경험을 쓰거나 관련된 지식을 쓰기 때문에 전문 용어가 분명히 나올 수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거 보면은 그 사람들 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알아봅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도 뭐 제가 최소 3개에서 5개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문장의 어떤 그 사례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1개는 적어요. 2개도 좀 적고. 그래서 조금 이제 몇 개 정도 나와서 이거는 조금 같이 검토를 해보면 더 좋긴 하겠죠. 최소한 뭐 3개에서 5개, 많게는 뭐 10개도 될 수 있겠죠. 뭐 하나의 사례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의 사례로 이 문장이 다 써진다 라고 하게 되면 전문 용어는 당연히 그만큼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의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평가자로 하여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도록 작성해 주시는 거죠. 가끔 이거 읽는 분들이 있잖아요. 읽는 분들이 좀 지치고 힘들면 대충 읽어봐요. 근데 대충 읽는데 본인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나왔어. 아, 얘는 그럼 뭐예요? 이런 착각이 들어요. 아, 얘는 좀 이런 거 좀 알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거를 페이크라고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효과들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 그 다음에 경험을 다 쓰고 나시면 그와 관련된 지식에서, 자,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쵸? 배웠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연력학 수업 들었습니다, 전기공학 배웠습니다가 아니에요. 전기공학에서 뭐 배웠고, 실제 전기 기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 기사 자격증을 왜 땄고, 따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배웠던 것을 실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자격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격증 쓰지 말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 자격증 땄습니다. 아니, 그건 이력서에도 쓸 수 있다라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격증을 왜 땄고, 따면서 무엇을 배웠고,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건지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이 나온다면, 실제 여기 안에서 4번 문항 안에서 그 자격증 하나 갖고도 절반 이상 쓰셔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쓰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자격증 취득했습니다라고 하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중심 채용의 가장 핵심 문항으로서 1순위를 두고 좀 생각해 보시면서 4번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DS 부분에 대한 그 자소서 문항이었고요. 근데 CE하고 그 다음에 IM 사업부는 정말 뭐 회로 설계,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기구 설계,
품질 등등 정말 많은 문항들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여기까지 우선은 4번 요 문항까지만 쓰는 걸로 하고 4번 그 C나 IM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댓글이 많거나 요청사항이 많으면은 그때 바로 또 좀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도 너무 길면 또 안 보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관련된 자료는 제가 블로그에도 링크를 좀 여기 그 링크에 좀 달아서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검색어로는 뭐냐 취업 대통령 이렇게 치시면 그쵸 블로그에 자 네이버에 취업 대통령 이렇게 치시면은 그 블로그 안에다가 제가 요거를 좀 넣어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35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여러분들 작성하는데 어떤 커다란 가이드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1, 2, 3, 4번 중에 내가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부분, 배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시면서 좀 이제 마무리하고 얼른 또 여러분들 계속 써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과 관련된 거나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달아 놓으시면 요즘엔 시즌이니까 저도 좀 여기에서 맞춰서 열심히 또 좀 그 댓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다른 회사 목록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